그날도 지난 30년처럼 나는 남편 옷을 다렸다. 다리밑판 위에 펼쳐진 회색 정장을 매끄럽게 다시 다듬으며 어느 때처럼 자연스럽게 넥타이를 메어주고 있었다. 남편은 침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느껴졌다. 뭔가 달랐다. 평소 같았으면 자기 다 됐어? 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날 아침 남편은 내 말에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한 번 더 옷깃을 정렬했다. 내가 다린 옷을 다시. 자기, 늦으면 안 되지 않아? 나는 평소처럼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좀 떨렸던 것 같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침부터 가슴이 자꾸 철렁했다. 가서 라고 남편은 짧게 대답했고 나는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30년을 함께하며 본 수천 번의 그 모습이 그날따라 낯설어 보였다. 송별의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식당이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식당에 들어섰다. 30년간 아내로서 해온 역할대로 자연스럽게 한 발 뒤에 서서 남편을 따라갔다. 식당 입구에서 후배들이 마중을 나왔다. 부장님? 오셨어요? 자, 들어가시지. 남편의 목소리가 달랐다. 이미 술을 한 잔 마신 것도 아닌데 남편은 후배들에게 말하는 방식이 부드러웠다. 정확히 말하면 따뜻했다. 나는 그동안 그 따뜻함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싶었다. 한자리에 앉으면서도 나는 남편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건 의식적인 게 아니었다. 30년이 만든 습관이었다. 남편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언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어느 쯤에서 피곤해하는지 다 알고 있는 아내로서의 자동화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남편은 후배 여직원들과 말할 때 자신의 얼굴을 약간 더 돌렸다. 마치 그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명의 후배에게, 박나영이라는 사람에게. 박 과장, 자네는 앞으로 뭘 할 생각이야? 남편이 그 후배 여직원에게 물었다. 나는 그때까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다만 그녀가 답할 때 남편의 눈빛이 변했다는 걸 본 것뿐이다. 작은 변화, 아주 미묘한 것. 하지만 30년을 함께한 아내는 놓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웃으면서 답했다. 저요? 저는 좀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서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내 입은 그때부터 경직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평소처럼 남편의 옷을 정리했다. 그 회색 정장을 벗긴 남편은 침대에 누웠고 나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62세의 내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주름, 처진 피부, 염색해서 조금 검은색이 돌아온 머리. 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때 생각이 났다. 남편이 박나영이라는 후배를 바라보는 눈빛. 그 따뜻한 시선, 그 진심 어린 웃음.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눈빛을 받았던가. 내 손이 거울에 닿았다. 그리고 내 손이 떨렸다.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떨렸다. 새벽 3시 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침실의 어둠 속에서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봤다. 30년간 함께한 사람.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창밖으로 겨울 밤하늘이 보였다. 별빛이 희미했다. 나는 중얼거렸다. 뭐가 바뀐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명퇴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 7시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평소처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남편이 이제는 9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그것도 내 재촉 때문에. 자기, 일어나. 밥 했어. 응, 아직 졸려. 남편은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얼굴이 멍했다. 30년간 회사에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을 때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었다. 명퇴 후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평온했다. 아니, 평온해 보였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읽었고 나는 여전히 밥을 차렸다. 다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다. 남편의 눈이 자주 거울로 향했다. 출근할 때와 다르게 이제 그는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얼굴을 더 자주 씻었다. 옷을 여러 벌 입어봤다. 자기, 뭐 하는 거야? 그냥 옷을 정리하고 있어. 하지만 옷을 정리하는 사람이 모니터링하는 건 자신의 모습이었다. 명퇴 후 3일째 아침, 남편이 나간다고 했다. 어디 가? 그냥 조금 돌아다니고 올게. 뭐? 이 일찍? 남편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명퇴한 사람이 정장을? 그냥 습관이야. 나는 이상했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다. 남편의 남편으로서의 자유를 방해할 자격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뭔가 단단했다. 직감이었다. 명퇴 후 2주.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졌다. 어떤 날은 오후 4시에 들어왔고 어떤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회사 후배들 만났어. 그렇게 자주? 명태 축하할 일도 많고.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입술에서 거짓말이 들렸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는 안다. 남편이 거짓말할 때의 작은 습관들. 눈을 조금 피한다. 한두 번 더 설명한다. 자연스러움을 만들려다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진다. 정말? 응. 하지만 나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내 직감이 맞다는 것도. 명퇴 후 3주. 나는 남편이 뭘 하는지 묻지 않기로 했다. 듣기 싫었다. 그리고 뭔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기는 더 두려웠다. 대신 나는 남편을 관찰했다. 그는 집에 있으면서도 자주 핸드폰을 확인했다. 몰래 내가 못 본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나는 본다. 거울에 비친 남편의 손을 본다. 카톡이 울리면 그의 눈빛이 바뀐다. 밝아진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찾는 것이 기쁘다는 듯이. 나는 그 눈빛을 본다. 그리고 내 심장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는다.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 명태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잘 있어. 아빠 요즘 뭐해? 그 질문에 나는 답을 못했다. 그냥 쉬고 있지. 그래, 아빠도 오래 쉴 때가 됐어. 엄마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런데 나는 울음이 나올 뻔했는지 웃음이 나올 뻔했는지 모르겠다. 둘 다인 것 같았다. 응, 엄마가 잘 견디겠지. 명퇴 후 4주. 저녁 식탁에 앉은 남편의 얼굴을 봤다. 이미 외출했다 온 남편이었다. 머리도 새로 했다. 쓱 정돈된 머리. 자기 머리 했어? 응. 그냥 머리가 산발이라 다듬었어. 평범한 대답. 하지만 내 안에서 뭔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요즘 자주 나가네. 뭐 있는 거야? 왜? 그게 문제야?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이건 평소 남편이 아니었다. 아니, 그냥.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밤 11시. 침실. 남편은 내 옆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에 있었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몰래 문자를 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자지 못했다. 그리고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들렸다. 비터진 소리, 화면을 누르는 소리, 숨을 고르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내 마음을 하나씩 떼어가고 있었다. 명퇴 후 정확히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남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동안 그의 핸드폰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카톡 알림이 울렸다. 오늘도 안 돼? 너무 보고 싶은데. 나는 손을 떨면서 핸드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딸의 생일이었다. 화면이 켜졌다. 카톡 목록 가장 위에는 나영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읽기 시작했다. 오늘 몇 시에 만날 수 있어? 내 남편은 갱년기라며 자꾸 짜증을 낸다. 너는 다르네. 나를 봐주니까. 그리고 남편의 답장들. 내 아내는 이미 내 대상이 아니야. 너만 있으면 충분해. 이 집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어. 마지막 메시지는 오전에 보낸 것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가락이 감각을 잃었다. 이 집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그 말이 자꾸 반복되었다. 목욕에서 나온 남편을 봤다. 물기가 남은 얼굴. 평온한 표정. 자기. 뭐? 나영이가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모든 변명이 필요 없었다. 그의 얼굴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을 봤어. 내 핸드폰을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영이야? 회사 후배야. 후배. 그게 뭐 하는 사이야? 그런 게 뭐라고? 30년을 내가 뭘 해왔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30년이 뭐 어쨌다는 거야? 네가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심심해진 거야. 그게 내 잘못인가? 내 인생도 있는데. 그 말을 듣자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 네 인생. 30년간 네 인생이 내 인생이었는데? 그건 네가 원한 거잖아. 내가 시킨 거 아니고. 그 순간 내가 뭘 느껴야 할지 몰랐다. 분노? 슬픔? 아니면 공허함? 다 함께였다. 몇 시간 뒤 나는 딸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엄마? 왜? 아빠가 다른 여자가 있어. 뭐? 아빠가. 응. 회사 후배래. 엄마, 그게 잠깐 이게 뭘?
아빠랑 얘기했어? 응. 뭐라고 하셨어? 내가 한 말을 반복했다. 그러자 딸이 말했다. 엄마, 아빠도 외로우신 거겠지. 이해해 주실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내가 우는 것 같았다. 아니, 맞다. 나는 울고 있었다. 내가 부족했나? 아니, 엄마가 뭘?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이미 아버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 느낌을 나는 명확하게 들었다. 그 밤부터 나는 혼자가 되었다. 남편은 계속 외출했다. 자녀들은 전화를 안 했다. 아니, 전화했지만 목소리가 달랐다. 엄마, 아빠 기다려줄 수 없어? 아버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백화점에서였다. 수진아?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았다. 이미 20년을 못 본 친구였지만 그 목소리는 다르지 않았다. 미영이? 이미경, 대학 시절 절친. 그 친구는 한눈에 나를 알아봤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본 순간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다. 수진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근데 너 무슨 일 있어? 그렇게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나는 모든 걸 이미경에게 말했다. 남편의 불륜, 자녀들의 태도, 나 자신의 무너짐. 이미경은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주었다. 수진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는 이미경을 봤다. 내 남편이 바뀌었었어. 너처럼 갑자기 미묘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혼했어.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혼하고 괜찮았어. 처음엔 안 괜찮았지. 이미경은 웃었다. 정말로 밝게 웃었다. 지금은 내 인생을 사는 중이야. 변호사를 만나봐. 뭐? 법적으로 대비해야 돼.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미경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혼? 나는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그냥 남편이 다시 날 봐주길 원할 뿐인데. 수진아, 들어봐. 저 남자는 이미 널 안 보고 있어. 너는 아직도 그 남자를 보고 있지. 그게 문제야. 그 말이 정확히 어디로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박혔다. 변호사는 지루한 얼굴로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유책이혼이 맞습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이 없는 인생? 그건 가능한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증거는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사라지고 나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내가 혼자 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제대로 얘기하자.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신문도 안 읽고 있었다. 그냥 앉아만 있었다. 뭘?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남편이 나를 봤다. 그 눈빛은 차가웠다. 뭘 또 얘기할 게 있어?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해서. 남편이 일어섰다. 시작이 뭐야? 너랑 난 이미 끝났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했다. 뭐? 내 마음은 이미 떠났다고. 이해해? 그럼 30년은? 30년은 30년이지. 뭐가 있어? 그럼 내가 뭐가 부족했어? 뭘 더 해줬어야 했어? 나는 울고 있었다. 아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남편이 대답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을 박는 것 같았다. 부족한 게 아니야. 그냥 너가 늙었어. 뭐? 늙어가는 너를 보니까 설레지 않아. 그게 내 죄야? 그게?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갱년기로 이미 불안정한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 내가 그저 늙은 여자야? 이제 됐어. 더 이상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가거든 나가고 아니면 그냥 눈에 띄지 마라. 알겠어?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딸 지은이가 집에 왔다. 엄마, 아빠 뭐라고 하신대? 지은아 아빠가 엄마를 떠나려고 해. 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아빠가 엄마를?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불륜, 거짓말,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배신. 딸이 말했다. 엄마, 근데 아빠도 힘든 거겠지. 이해해 줄 수 없어? 뭐?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잖아. 갱년기도 있는 거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거겠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 나는 딸을 봤다. 이건 내가 낳고 키운 딸인가. 지은아, 엄마는?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는 거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혼자다. 아들 지훈이는 전화로 대답했다. 엄마,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지아, 엄마가 잘못한 게 뭐야? 엄마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지훈아? 엄마, 난 아빠 편을 들진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 편도 서기 어려워. 나는 그것이 아들의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외로웠다. 명퇴 후 2개월,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아침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 들어온다. 그리고 들어오면 침실로 바로 간다.
나를 보지 않으면서 나는 밥을 차린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먹었어? 라고 한다. 나는 세탁을 한다. 하지만 남편의 옷을 세울 때 그 옷에서 나는 향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향수다. 나는 집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남편의 카드 영수증을 확인했다. 변호사에게 조언받은 증거 수집이었다. 호텔, 신대방동, 저녁 7시, 같은 날 다른 호텔, 강남역, 오후 2시, 그리고 레스토랑, 자주 가는 곳들. 나는 그 영수증들을 프린트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충분합니다. 마트에 갔을 때였다. 동네 친구들이 나를 봤다. 그들의 눈빛이 변했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약간의 비하. 수진이네. 요즘 뭐 하고 있어? 나는 웃었다. 너무 밝게 웃었다. 그냥 잘 있어. 남편분은 명퇴했다던데? 응, 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다들 알겠지? 우리 집의 진짜 이야기를. 새벽 4시. 나는 침대에서 깨어났다. 남편은 옆에 없었다. 당직을 선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거울을 봤다. 62세의 얼굴. 더 늙어진 얼굴.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내 나이를 싫어하니까 나도 내 나이를 싫어하고 있었다. 남편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나를 버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선회했다. 진짜 분노가 올라왔다. 아침 6시. 나는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이력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주부라는 글자를 쓸 수 없었다. 대신 가정경영 및 재무관리 담당이라고 썼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바로 30년간 가정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한 능력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충분하다. 이제 본격 진행할 준비가 되셨어요.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감정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다. 거짓말하는 남편의 얼굴, 남편을 감싸는 딸의 얼굴, 그리고 내 얼굴.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편지가 남편에게 전달되었다. 그 저녁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조용한 게 아니라 폭탄이 터진 후의 침묵이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편지를 읽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뭐야? 이혼 의사 통보야. 남편이 나를 봤다. 눈에 분노가 가득했다. 너 진심이야?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응. 그럼 넌 뭘 먹고 살 생각이야? 이 나이에? 그건 내 문제야. 더 이상 당신 문제가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30년을 함께 했는데? 맞아, 30년을 함께 했어. 근데 그게 나한테 뭐를 줬어? 거짓말, 배신, 무시? 그건 이제 됐어. 결정했어. 나는 침착했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나 자신도 놀랐다. 딸과 아들이 모두 집에 왔다. 아버지 편을 들기 위해서였다. 엄마, 뭐 하는 건데? 이게 뭐야? 딸이 비명을 질렀다. 너희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지? 알지만 그게 이혼까지 가야 돼? 그게? 엄마, 세상엔 수백만 가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왜 굳이 이혼까지 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자녀들은 이미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지훈아, 너는? 아들이 침묵했다. 지훈아? 엄마,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빠 편인 거야? 아니, 난 그냥 하지만 그의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남편이 다시 나에게 말했다. 나가거든 나가지만 이혼은 안 돼. 왜? 왜냐고? 일단 생각을 다시 해봐. 너 혼자 살 수 있어? 이 나이에? 이 사회에서? 그의 말이 한때 나를 무겁게 했을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충분히 살 수 있어. 나는 30년간 집과 가족을 관리했어. 그게 경험이지. 하지만 이제 그 경험을 나를 위해 쓸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갱년기 여자가 아니라 자신감 있는 여자가 되는 거야. 너랑 달리. 그 말이 나온 후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저 사람이 진짜 나가는 건 아니겠지? 딸이 말했다. 엄마 생각해봐. 우리도 있잖아. 아빠 때문에 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 그제야 알았다. 자녀들이 나를 버린 진짜 이유. 자신들의 상황이었다. 지은아, 엄마는 너희 위해서 30년을 샀어. 이제는 나 위해서 살 거야. 엄마, 내일부터 나갈 거야. 너희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걸 받아들여야 할 거야. 그리고 그 밤 나는 짐을 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30년을 살던 집의 현관에 서 있었다. 손에는 큰 가방 2개,
그 안에는 내 인생이 들어 있었다. 여보, 남편이 처음으로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정말 나가는 거야? 응. 돌아올 거야?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모르겠어. 그리고 문을 열었다. 새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밤 9시의 도시, 불빛들, 사람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내가 살 차례다. 그것이 슬픔인지 자유인지 나도 모르겠다. 다만 심장은 뛰고 있었다. 원룸은 작았다. 20평도 안 됐다. 하지만 여기는 내 공간이었다.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는 공간, 아무도 내 나이를 탓하지 않는 공간. 나는 이곳에서 일어나 앉았다. 카톡 알림이 울렸다. 이사 어때요? 적응 잘하고 있어요? 회사의 후배였다. 나는 6개월 전 작은 광고 대행사에 들어갔다.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처음엔 떨렸다. 30년 만에 사회에 나왔으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다. 더 놀라운 건 나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혼 소송은 길었다. 1년 반. 하지만 결과는 나왔다. 제3분할 6억. 아파트 한 채는 내 명의로. 남편은 박나영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뉴스가 흘렀다. 남편과 박나영의 결혼 기사. 나는 그걸 봤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웃었다. 1년 후 카페에서 딸을 만났다. 딸은 처음으로 나를 정면으로 봤다. 엄마, 뭐? 잘 지내? 너는? 우리 이제 엄마 집에 가도 돼?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이 없었다. 엄마, 미안해. 그때 아빠 편을 들어서.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지금 남편이랑 힘든 상황에 놓이니까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35세의 딸.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깨닫기 시작한 딸. 지은아, 너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 딸이 처음으로 울었다. 아들과 우연히 공원에서 만났다. 엄마, 아들이 나를 봤다. 지훈아. 엄마 뭐해? 그냥 산책. 아, 혼자. 응. 아들이 옆에 앉았다. 엄마 미안해. 그때 정중립하려다가 사실 아빠 편을 들었어. 알아. 근데 엄마 봐봐. 진짜 다시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당당한 엄마. 나는 아들을 봤다. 고마워. 그것이 첫 진심 어린 대화였다. 이미경과 약속했다. 그 친구의 카페에서. 수진아, 봤어? 소식? 뭘? 넌 이제 유명해. 30년 남편한테 떠나간 여성으로. 나는 웃었다. 그렇구나. 근데 정말 괜찮아? 응. 생각보다. 미영이 빵을 건넸다. 너도 모르겠지만 너는 이미 변했어. 6개월 전에 너랑 지금의 너가 완전 다르다고. 그래? 응, 넌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최수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 뻔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다. 밤 9시. 작은 원룸의 거울 앞. 62세의 얼굴을 봤다. 여전히 주름이 있다. 여전히 늙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자신의 얼굴에 스킨크림을 바르고 거울에 미소 지었다. 잘했어. 수진아.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았다. 아들과 딸 사이에 금이가 있었다. 특히 딸은 여전히 아버지 쪽이었다. 남편과는 여전히 마주치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화해는 없다. 완벽한 결말도 없다. 단지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것이 충분하다. 2년 후 나는 여전히 그 작은 카페에 간다. 그리고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을 만난다. 누군가는 남편을 떠났고, 누군가는 남편이 떠났고, 누군가는 아직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린 말한다. 우리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 않는다. 단지 너도 할 수 있다. 라고만 말한다. 창가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밖에 세상이 보인다.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나, 내 남편이 나를 떠났다. 내 자녀들도 내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찾았다. 그게 가장 큰 수확이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다. 혹시 여기 있는 누군가 나 같은 상황이라면 이 말만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웃는다. 이제 이 웃음에는 남편의 인정도 자녀들의 이해도 필요 없다. 이것은 순전히 나를 위한 웃음이다. 3년이 지났다. 우연히 거리에서 남편과 마주친 적이 있다. 박나영과 함께. 그때 남편의 눈빛은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다. 아마 용서? 아니면 과거로의 복귀? 하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 말하지 않았다.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여전히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 여전히 거울 속의 주름을 본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정하다. 그것이 62세 최수진의 두 번째 인생이다.